이과 애들도 지금 사탐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다 이과 애들 사탐하고 있어요. 사탐 논하는 추세예요, 지금 요즘. 과학 해봤자 한 개 정도 하고, 대부분 사탐하고 있던데. 전체 추세입니다. 과학 받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 그럼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페이지는 19페이지.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잔. 자, 첫 번째 제목을 봤더니 뭐라 써있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써있죠? 극한에 대한 성질. 극한의 성질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녹화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함수가 위에 보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fx라는 함수가 나오고 gx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둘 다 전제 조건을 보세요. x가 a의 극한으로 갔을 때 fx는 뭐로 수렴한다고 했냐면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함수는 뭐로 수렴한다고 했죠? 베타. 자, 이렇게 두 함수가 둘 다 수렴할 때만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언제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다고? 둘 다 극한값을 가질 때. 둘 다 수렴할 때만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놈이 발산했어. 그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 보이냐?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냐? 발산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냐? 무조건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건 1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수렴했을 때만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거야. 두 함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은 잘 많이 다루지를 않는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수렴하도록 항상 만들어요. 식을.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수렴하는 거에다가 무슨 배를 하는 거죠? 앞에다가 수렴하는 극한값에다가 실수배. K가 곱해진 거야. 실수배는 곱해진 거야. 그러면 이 K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실수배는. 그럼 얘는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 값이 뭐가 나온다? K 알파가 된다. 아, 실수배가 되면 그 수렴값에다가 K만 곱해주면 그게 극한값이 된다는 거예요. 수렴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더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보면은 계산할 때 이런 형태들을 쓰겠다는 거야. 증명을 안 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더하고 빼는 거 한꺼번에 할까? 이렇게 얘도 fx랑 gx가 더해진 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각각의 극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fx 극한 뿌마 리미트 x가 갔을 때 극한이 각각 들어가서 결론은 알파 뿌마 베타. 그러니까 더했으면 두 극한 값을 더하면 되겠고 뺐으면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나왔지. 사칙연산 다 나오거든. 덧셈 뺄셈 다음에 이제 누구 나와야 되겠냐? 우리 다현아. 덧셈 뺄셈 누구 나와야 돼? 곱셈 나눗셈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냐? 사칙연산 나오고 있잖아. 지금 딱 느낌 왔잖아. 지금 딱 사칙연산. 그럼 이제 곱했을 때도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도 보세요. 이게 각각 수렴하면은 리미트가 각각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렴하면 이 리미트가 막 다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각각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수렴하기만 하면. 그러면 얘 알파가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수렴값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만 하면 그냥 극한값 집어넣고 그냥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그냥 하면 돼요. 수렴만 하면. 쉽지? 원리? 뭐 당연히 얘기하지 않냐? 얘 마지막으로 누구 나온다? 나눗셈? 나누게 나와야지. 그래서 gx분의 fx가 되면 얘도 각각이 리미트가 들어갑니다. 나눗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왜 배우냐면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이 성질을 쓰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서 당연히 극한값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극한값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찾으려 그러면 이 성질들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그래프를 귀찮잖아. 이게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데 일단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수렴만 하면 그냥 K배 하면 K배의 수렴값에다 곱해주면 되겠고 더센 베이스M으로 두 함수가 있으면 그냥 극한값에 더센 베이스M 하면 극한값이 나오고 곱하기가 나오면 그 수렴값에 갖고 곱한 게 극한값이 나오고 수렴만 하면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렴만 하면 극한값을 나눠보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수렴만 하면 4칙 연산에다가 그냥 더했다 뺐다 그럼 더하고 빼면 돼. 극한값을 곱했다 그럼 극한값밖에 곱하면 돼. 나눴다 극한값끼리 나누면 돼. 그러면 극한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죠. 굳이 각각을 다 안 구해도 뭐만 하면? 수렴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극한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극한의 성질,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렴하도록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수렴만 하면 이 성질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명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갖다 씁니다. 이게 이런 거 증명하기 어려워요. 대학교 가가지고 뭐 수학과 가시면 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제에 보면 3x 제곱이 나오는데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3x 제곱이 나오는데 이 3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실수를. 그럼 얘는 x제곱이 2로 다가가면 뭘로 가겠냐? 2의 제곱이 되니까 뭐로 다가가? 4가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 되겠다. 이런 거죠. 뭐 이건 그냥 대입하면 나오죠 사실. 뭐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다 넣을 때도 보세요. 이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거를 각각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따로따로 수렴하니까 얘는 1로 수렴하겠죠. 2 곱했으니까 2가 된다는 거지. 얘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플러스 1이라는 거죠. 2다. 그러니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어렵니? 어렵? 그냥 넣으면 나와요. 사실 뭐 이게 어려울 게 있을까요? 뭐 넣으면 나오는데 그냥 넣으면 나옵니다. 전자동 시스템. 자 얘도 곱하기일지. 그럼 봐봐 여기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뭐로 수렴하냐? 형준 얘 집어넣으면 그래 얘 3 쓰면 되고 얘도 얘 집어넣으면 뭘로 수렴하냐? 그래 3 곱하기 1이 답이에요. 뭐 이런 거 그냥 계산해서 그냥 넣으면 된다. 그런 문제예요. 뭐, 틀릴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수렴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렴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다음 1이죠? 분자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게 쉬워.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겁니까? 저희 지금 핫발이로 합니까? 이거 뭐 이게 넣는 좀 당황스럽죠? 너무 어렵냐? 이런 게 그러니까 수렴만 하면 그냥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야 이렇게 수렴하는 거를 대놓고 주면 재미가 없잖아. 이런 거 잘 안 주는 거지. 맞잖아요. 야, 이거 내겠냐? 어떻게 하면 형제가 낼 것 같아? 이건 좀 내기 좀 민망하지 않냐? 선생님도 내면서 좀 민망할 수 있겠지. 네가 딱 봐도 좀 민망할 것 같지 않니? 이거 좀 내면. 좀 우리 되게 뭔가 우리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나오냐? fx가 다항함수야. 자, fx가 다항함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이게 이제 극한값이죠? 극한값이 뭐랑 같냐면 함수값과 같아요. 다항함수면 극한값을 구하라겠으면 무슨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거.
이게 지금 다항함수거든. 그냥 극한값 걸으면 대입해가지고 먹어오면 돼? 함수값 구하면 된다. 왜 다항함수는 극한값 구하면 함수값 구하면 되냐? 다항함수는요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아. 뭐 1차 함수나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다항함수들은 다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는 얘기가 똑같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다항함수는 그냥 무슨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함수값.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냥 다 연속. 나중에 이 개념은 정확히 뒤에서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그냥 극한값 구하면 그냥 다항함수 함수값 구하면 된다. 네,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제 개념할 때 더 나중에 자세히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쉽지 않아. 낼 리가 없죠. 뭐 그냥 x제곱 1을 극한값 구해라. 뭐 지나가도 가가지고 구하겠죠. 그럼 어떤 거 나오냐? 이제 부정형이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부터 이제 주인공이야. 0분의 0꼴의 극한. 이게 핵심입니다. 0분의 0꼴의 극한. 그러니까 이게 왜 핵심이냐면 이게 두 가지가 주인공이 나와요.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는데 0분의 0꼴이 왜 주인공이라 할까? 우리 형준아. 왜 주인공이라 했을까? 0분의 0꼴이. 왜 내가 주인공이 있을까? 뭔가 유추를 해봐. 이번에 배우는 뭘 배우고 있잖아, 우리가. 극한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뭘 배우고, 이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 미분이 무슨 꼴이다?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0분의 0꼴 계산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구다? 0분의 0꼴. 이게 주인공이에요. 0분의 0꼴. 아주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 0분의 0꼴이 첫 번째 나오는데 얘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제 첫 번째 퍼스트 주역.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 계산할 때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 이게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얘를 오늘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좀 하긴 했어. 조금 하긴 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밖에서 했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냐, 이거? 이런 거 기억나냐? 1로 간다고 치면, x가 1로 간다고 치면, 이게 바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이게 0분의 0꼴이. 왜냐면, 분모도 1로 가면 0으로 다 가잖아. 얘도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다 가.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벌써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는 주인공을 접하고 있었죠. 왜냐? 얘가 이제 미분이 0분의 0꼴이거든. 결론 얘 노는 거야. 얘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럼 얘는 보면 알겠지만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약분 시켜놓고 0으로 가는 걸 없애버린 다음에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0과 0으로 가는 게 없어지는 거야. 약분돼서. 왜냐? 0분의 0꼴이라고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근데 0과 0이 된다는 얘기는 걔가 0으로 가는 인수하고 0으로 가는 인수가 있고 그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약분돼서. 없어지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한번 본질을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하는지 잘 봐. 자, 첫 번째 문제가 지금 리미트 x가 1로 방금 나왔던 게 나옵니다.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딱 나왔어.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다음하고 나왔죠? 봐봐. 분모가 1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분자도 1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얘가 전형적인 어떤 꼴이다? 0분의 0꼴인 거지. 그래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 나오면 일단 넣어가지고 무슨 꼴인지를 봐야 돼. 왜냐? 꼴들을 보면은 어떻게 계산할지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0분의 0꼴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 0으로 가는 놈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 돼. 왜냐면 0으로 가는 놈들이 있으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1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0으로 간다는 건 여기 인수가 뭐가 있다는 거야? x-2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돼. 첫 번째 인수분해. 분자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때 누구가 없어지는 게 중요하냐? 0으로 가는 이놈들이 없어지는 게 키포인트야. 이거. 얘들이 꺼져야 돼.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로 0으로 갔으면 약분이 안 되지. 근데 이게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약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꺼지게 한 다음에
0으로 가는 놈이 다 사라진 거야, 이제. 그 다음에 x 플러스 2만 남았지. 그 다음에 넣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 나오는 거지, 그거.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겠어? 2가 나오는 거지. 이게 극한값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0으로 가는 놈들을 약분시켜서 꺼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하면은 극한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대안은? 어려워? 그렇죠? 이게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괜찮죠? 이거 뭐 엄청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0분의 0꼴이 나오면 0으로 가는 놈들이 사라지는 게 핵심이야. 왜냐면 0으로 가는 놈들이 있으면 계산이 안 돼. 그래서 0으로 가는 놈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 0인자라고 불러. 0인자. 이런 놈들이 사라지는 거지. 자, 두 번째 주인공.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0페이지. 두 번째 주인공. 두 번째, W 주연인데, 이거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어떤 꼴이라고요? 두 번째 주인공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W 주연으로. 얘는 그래도 비중이 첫 번째보다 약해. 왜냐면 미분은 이 꼴이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핵심이 잘 보세요.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x 제곱분의 마이너스 1분의 얘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요. 분자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요. 자, 이렇게 되면요 당연하겠지만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수렴하도록 식을 바꿔줘야 돼. 그럼 식을 어떻게 바꾸냐? 봐봐. 수렴을 해야지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냐면 x제곱으로 나눠요. 뭐로 나눈다고 분모 분자를? x제곱. 그러니까 이 식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야. 근데 분모 분자를 x제곱 나눠도 어차피 1로 나눈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 나눠. 그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수렴 안 하니까 수렴하도록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을 얘 나누면 얘가 2 빼기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분모를 나누면 x제곱 나누는 거야. 수렴하도록 바꿔주는 거야. 얘도 x제곱 나눠 1이에요. 얘 x제곱 나누면 x분의 1. 얘 x제곱 나누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분모 분자가 수렴하도록 바꿔주는 거야. 왜냐 수렴해야지만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봐봐.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결론은. 자, 무한대분의 상수 몇으로 간다 이게. 자, 분모가 겁나 커. 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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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엄청나게 커지면 0으로 가는 거야. 봐봐. 얘가 0으로 수렴해.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다 0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가겠냐? 형들아. 0. 얘도 0. 그럼 수렴하는 것만 남는 거지. 그럼 수렴값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왜 x제곱으로 나눕니까라고 한다면 얘를 수렴하는 꼴로 바꿔주기 위해서. 왜냐? 수렴을 해야지만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변형시켜주는 거야. 계산하기 위해서. 뭐만 이해됐냐? 요 두 개가 핵심이야.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핵심이고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곁다리인데 세 번째 배우는 게 뭐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거든요. 이 곁다리입니다. 근데 왜 얘 안 오냐? 그죠? 조금만 기다렸다 할까요? 잠깐만 섰다가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3, 4번. 왜냐면 우리 다인이가 조율하는 회적인 의심이 좀 있지, 그치? 아까 조금 문제가 있다. 다인이 깨우고 이제 시작해야지. 다인아, 이제 주문 내십시오. 40분만 합시다. 방학만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시간에 조금 더 땡땡해지겠죠. 이제 학교 뭐 이제 안 가니까. 그렇죠? 형준이는 방학하면 몇 시에 일어날 계획입니까? 2시? 아, 2시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침 7시에 자면 또 7시간 잘 수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아, 해 뜨는 거
시간도 보고 자도 7시간 자는 거 아니야? 2시면? 어쨌든 2시는 조금 그래도 한 늦어도 한 3시쯤에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생각. 아, 야, 뭐 어떻게 너무 자는 거 아니야? 더워서 못 자. 배고파가지고 내가. 주말 깨요. 응, 중에 깨지 당연히 어떻게 12시간 풀지로 자냐. 또 자요. 그냥 밥은 먹고 자야 되지 않을까? 배가 고플 수도 있는. 우리 다현이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겨울밤, 여름밤. 11시. 그래도 합리적이네. 그래도 오전에는 깬다. 그래도 나름대로 오전에는 좀 살아나겠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방학하면 뭐 일찍부터 일어나진 않으니까 대부분. 그치? 뭐 방학했는데 뭐 8시에 일어나고 그런 애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고3도 8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일어나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페이지 20페이지 세 번째. 얘는 이제 조연이에요. 조연. 세 번째.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했고 세 번째 꼴이 누구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네 가지 꼴만 소개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왜 네 가지 꼴만 소개하냐면 이런 건 소개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 같은 건 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얘는 누가 봐도 어떻게 어디로 가겠냐? 그죠?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렴할 만한 것들만 소개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발산하는 것들은 뭐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각각 구할 이유 없습니다. 아니 이거 구해야 돼? 누가 봐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안 구하는 거야.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게 어떻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렴할 만한 건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죠. 루트 x 플러스 1. 그 그래프 알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커지면 무한대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럼 이거는 연산이 안 돼. 수렴하도록 바꿔줘야 돼. 당연히 뭐 연산할 수가 없어요.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야? 0이라고 할 거예요?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무한대랑 무한대 같은 수가 아니야. 뭐 빼면 0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큰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빼면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빼면 0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론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해줘야죠.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이렇게 유리화를 시키잖아? 그럼 어떤 꼴로 바뀌는지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자 여기 위에 뭐 되겠냐 우리 형준아. 어디요? 위에 분자 제곱해서 빼면 되잖아. 아무나 가능하지 않아? 제곱하면 x 플러스 1, j 제곱하면 x잖아.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몇입니까? 1. 그래. 분자 1이에요. 분모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제 무슨 꼴이냐?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야. 이거 몇이 되는 거죠, 결론은? 0이에요. 0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시키면 수렴하도록 바꿔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답이.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죠. 띠리링, 띵띵띵.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다 0으로 간다. 자, 네 번째 꼴. 얘도 헷갈리죠? 봐봐. 무한대로 가는 놈과 0으로 가는 놈이 있어. 이거는 야, 이거 뭘로 갈까? 무한대가 쓸까? 0으로 가는 놈이 쓸까? 수렴할 수도 있겠지, 뭔가. 그죠? 그래서 요 꼴도 나오는데 얘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도 뭐 유리화하거나 이러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렇게 바뀌어요.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에다가 예제가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인데요. 자, 얘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봐봐. 요거는 x로 나누면 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1로 가게 돼.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 빼기 곱하기 0. 일단 사용해보세요. x 플러스 1분의 x인데 이게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1 더한 것뿐에 무한대야. 1이죠. 근데 이게 1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무한대 곱하기 0이 되면 이거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통분해요. 뒤를 통분합니다. 이 통분하면 이게 꼴이 재밌게 바뀌거든. 잘 보세요. 요 뒤에 걸 무조건 통분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있겠고 이 밑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있겠고 여기를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이게 x 플러스 1이죠? 1이니까 빼기 x가 되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분자를 올리면 이게 다시 무슨 꼴로 바뀌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꼴들은요 대부분 바꾸면 앞에 있는 꼴로 바뀌거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다시 바뀌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x로 나눠요. 수만 바꾸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 된 거야.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x로 나누면 1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니까 1분의 1이 돼서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여기 통분하게 되면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꼴들은요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0분의 0꼴로 가든지 뭐 이게 수렴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왜 이걸 배우냐면 앞으로는 뭐를 그리지 않아도 극한값을 구하기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극한값을 구하기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좋지만 안 그려도 쉽게 구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개념 체크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필수 이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결론 핵심 뭐냐? 식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도록? 수렴하는 꼴이 나오도록 식을 바꾸는 게 핵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수렴 안 하면. 자, 필수 1번분에 1번을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함수 fx 줬는데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의 x-1은 몇이 된다? 4로 간다. 두 번째로는 이거일 때 뭐를 구해라? 이거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더하기 fx분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fx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봐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잘 봐요. 얘가 지금 가는 게 0으로 안 가잖아. 얘는 0으로 갔잖아. 그럼 100% 뭐 해주냐면 똑같은 걸로 보내야지 문제 풀기 편하니까 치환해줘. 야, 이게 똑같이 안 가면 극한값의 적용이 없으니까 뭐를 치환하면 되겠냐? x-를 뭐로 치환해줘? t로 치환해요. x-를 뭐로 치환한다고요? t로. 그러니까 위에 거를 바꿔줘요. 여기 대입하기 편하게 하겠죠. 그러면 x-1 대신에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x는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t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t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1 대입하면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지금 치환을 다 바꿔줘. 봐봐.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1로 가면 1 빼기 1이니까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꿔줘요. 치환해서 t가 0으로 간다는 거야. x-1 대신 t를 대입해. 이렇게 0으로 가는 걸 바꿔줍니다. 그냥 밑에다가 대입하기 편하기 위해서 바꿔줘요. 둘이 똑같이 극한에 0으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제 이 t를 뭐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로만 바꾸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 얘기인 거야.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는 몇이다? 4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x분의 fx는 몇으로 수렴한다는 게 나오는 거야? 우리 타연아? x분의 fx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4로 수렴한다는 거야.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우리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될 거냐? 수렴하도록. 뭐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성준아, 얘 봤을 때. 이 모양꼴이 나오도록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면 되겠죠? x로 나눠준다는 거죠. 이 수렴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렴하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꼴을 분모 분자를 이 모양이 나오도록 x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 항상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의 성질은 항상 수렴하도록 식을 바꿔주는 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줘요. 왜냐? 얘가 x분의 fx가 4로 수렴했으니까. x로 나눠주면 얘는 1 더하기 x분의 fx가 되겠고, 분자는 x로 나눠주면 x가 있고요. 더하기 5의 fx를 x로 나눠.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값들은 다 뭐로 취급하면 되겠냐, 형준아? 다 뭐로 취급하면 되겠어? 이 값들은 다 4로 취급하면 된다는 거야. 수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1 플러스 4분의, 자, 이거 0 들어가면 0이에요. 5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5분의 5가 약분되면서 4만 나누는 거지. 이게 답인 거지. 그래서 이런 극한값의 성질을, 극한값을 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식을 변형시켜줄 때 수렴하도록 변형시켜주는 거야, 다. 그러면 수렴하면 극한 성질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이 변형을 시켜주는 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문제를 대놓고 주면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극한에 수렴했던 이 모양을 잘 봐서 그 모양에 맞춰서 변형시켜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 극한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가봅시다. 2번.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원리만 알면 쉬워요. 바꾸는 거는. 자, 2번은 봐봐. 여기서도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자, 요거 잘 보세요. 약간씩 문제가 변형이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 왜 저렇게 내가 바꾸고 있는지. 얘가 6이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는 3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수렴값을 두 개를 준 거야. 봐봐. 일단 gx는 뭘로 수렴하죠? 3으로 수렴하죠. 근데 얘가 좀 복잡하지. 이런 경우에는 얘를 hx로 그냥 치환해. 그러면 hx는 뭘로 수렴하는 거야? 6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hx는 6으로 수렴하고 gx는 3으로 수렴하니까 여기 나오는 값들도 뭐로 바꿔주면 좋냐면 hx랑 gx가 나오도록 식을 바꿔주면 좋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뭐를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 fx 빼기 gx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아냐면 hx 수렴하고 gx 수렴하라고 알았어. 그럼 누구를 모르냐, 형준아? hx랑 gx 빼고 모르는 놈 누구야, 여기서? f, g, h 중에서 모르는 놈 누구야? 뭘 안다 그랬죠? hx 수렴하는 거 치열했잖아. 나왔잖아. gx 수렴하는 거 나왔잖아. f. 그러니까 f를 바꿔줘야 돼. 근데 f는 모르잖아, 어디로 가는지. 그럼 여기서 이제 f를 바꿔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면서 hx는 6을 수렴해. gx 수렴해. 그러면 봐봐, 여기서 fx 더하기 2gx가 지금 hx야. 근데 fx 내가 꺼지게 할 거야. 왜냐면 fx는 몰라. 어디로 수렴할지 몰라. 그러니까 fx 대신에 남는 거 넘겨. 그럼 fx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hx 빼기 2g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fx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다? 얘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다 수렴하는 놈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모르는 놈들은 더 된다? 꺼져. 왜냐면 극한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다 수렴하는 거로 다 바꿔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수렴하는 거 바꿔. 그럼 x가 1로 갔을 때 fx에 얘 2배 하지. 그러면 2hx가 되겠고, 얘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gx가 되겠고, 빼기 뭐가 되는 거죠? gx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야. 봐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 거야. 왜냐면 hx도 원로 수렴하는 줄 알고 gx도 원로 수렴하는 줄 알아.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냥 봐봐. 이 원리가 뭐냐면, 결론은 수렴하는 놈으로 다 바꿔주겠다는 거야. 결론은. 수렴하는 놈으로 다 바꿔주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놈들은 다 꺼져.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기본 원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hx 빼기 5gx가 되겠죠? 다시 한번 hx는 얼로 들어간다? 6으로 들어가면 6을 넣어요. gx는 얼로 들어간다? 3을 넣어요.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6 하면 12가 되겠고 5 곱하기 3 하면 15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답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가 대충 느낌이 오겠죠? 수렴하는 걸로 다 바꿔주는 거야. 수렴. 수렴이 방점이에요. 식을 변형시킬 때. 원리가. 모르는 놈 꺼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겠다. 호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리미트. 이제 무한대로 가는 놈이 나와요. 얘 수렴 안 하네. 자, 보통 얘를 이용하는 방법. 무한대로 가는 놈은 이용하는 방법. 여기다가 이제 별표 쳐오시고요. 보통 무한대로 가는 놈은 무한대로 가는 걸 나눠요. 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뭐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일반 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보통 무한대로 가는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 무한대로 가는 놈은 나눠줄 때 써요. 수렴하도록 만들어줄 때. 그 다음에 여기 자 무한대 나온 놈 나중에 나눌 거야. 보통 일반은 나누는 게 재밌다.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무한대로 갔을 때 fx 빼기 gx인데 이건 얼로 수렴한다? 이거는 1로 수렴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로 넣냐면 hx로 나와요. 이때 잘 보세요. 모르는 놈이 누구냐? 자, f, g, h 중에서 f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1로 가요. 그럼 누가 모르냐? gx. gx 나이어버려. 모르는 놈 나이어 꺼져. 그러면 여기서 gx는 뭐냐? hx는 fx 빼기 gx니까 gx는 뭐가 된다? 이게 넘어가. gx는 뭐가 되냐면 모르는 놈이니까 gx는 넘어가게 되면 gx로 넘어가면 fx 빼기 hx가 된다고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문제 변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렴하도록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보자마자 누구 나뉘어야 된다? 성준아? 보자마자 누구 나뉘어야 돼? 모르는 놈이? gx 나뉘어. gx는 얘를 대입하자. 그래서 x가 뭐하면 되죠? 왜 h를 쓰고 있죠? 그럼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런가? 또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그런가?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fx분의 자,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efx 빼기 hx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 그 다음에 수민아 뭐 하면 될 것 같냐?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fx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한다? 나눕니다.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서 나눠요. 분모 분자를 fx로 나눕니다. 수렴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얘는 fx분의 fx니까 1이 되겠고요. 얘는 2가 되겠고요. 얘는 fx분의 hx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건 나눠요. 그럼 봐봐. 얘가 무한대분의 hx 어디로 갔죠? 1로 갔죠. 수렴하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뭘로 가게 되는 거죠?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변형은 왜 이 짓을 하는 거냐? 식을 수렴하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변형의 그 목적.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막 나누고, 막 삽질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잠도 깰 겸 뭐 하나 풀어보면 재밌을까라고 봤더니만 문제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1-3번. 뒤에 문제 1-3번. 벌써 근데 많이 못할 것 같긴 한데 필수 뭐 3번까지는 해보고 싶은데 필수 2번, 3번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수렴하도록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론. 그래서 포이들에 대해서 다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배워도 뭐 대충 식을 변형시켜줘야 되겠구나. 수렴하도록.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거의 치환하죠,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겠지만 계속 치환하면서 꺼져를 실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HX로 치환하죠. 보기 편하게 알고 얘를 힌트를 주자면 얘는 HX로 치환하고 HX는 8로 수렴하고 있다. 누구를 꺼지게 할 것이냐? F도 수렴한다. H도 수렴한다. 꺼져야 될 놈은 한 놈밖에 남지 않는다. 걔를 꺼지게 만들면 답이 나온다. 그런 거죠. 수렴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모른 채로 바꾸고 있으면요, 변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든 변형의 원리는 수렴하기. 수렴하기. 그게 원리예요. 이 모든 짓 하고 있는 거는. 그거만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변형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형준아, 이거 괜찮지 않냐? 스턴? 아니? 너무 어려워. 잠깐 잘 풀더구만.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다현아, 누구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없애야 돼? F3으로 수렴하고 HX8로 수렴하니까 누구 없애야 되겠냐? GX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여기서 없애면 넘겨가지고 GX는 뭐가 나오냐면 HX EFX-HX 자리 바꾸면 되죠? EFX-HX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리 바꿔서 또 GX 대신에 얘들 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3fx에다가 일단 극한 안 뜰게요. 마이너스 4배 하니까 마이너스 8fx 마이너스 4 곱하면 4hx가 이렇게 나오고요. 분자도 fx에다가 얘 2배 하는 거니까 4fx 빼기 2hx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계산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5fx 빼기 2hx가 되겠고 분자는 마이너스 5fx 더하기 4hx가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fx는 3으로 가니까 얘는 다 3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hx는 8로 가니까 얘들 자리에 다 8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치? 수렴했으니까. 다 수렴하는 놈을 바꿔준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5, 3, 15에서 8, 2, 16을 빼주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5하고 8, 4, 32가 되는 거죠. 밑에가 마이너스 1이고 위에는 17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수렴하도록 바꿔주면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다 연산하는 것만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은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래프에서 극한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 요 두 번째 파트는 다 수식 연산. 수식까지 장난치는 거야. 극한값 구할 때. 그래프 안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수렴하도록 꼴을 바꿔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겠지만 나중에 그래프 많이 그릴 거 같냐 안 그릴 거냐 니 같으면 잘 안 그리겠지. 귀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극한값을 구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당연하겠지만 그럼 귀찮으니까 뭐 안 그려도 구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 아까운데. 그래도 그래프로 하는 거는 글본 개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필수에 대해 2번. 띠리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힘을 내서. 그래서 앞부분을 잘하면 수투가 쉬워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앞부분은 내가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이 앞부분만 정확히 해야 되면 수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쉬운 거예요. 진짜요? 잘 들어보세요. 0분의 0꼴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얘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미분이 무슨 꼴이라고 했어? 미분이 0분의 0꼴. 미분이 0꼴에 0꼴에 극한각각 계시니까 얘가 미분꼴이에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나와요. 0분의 0꼴 계산하는 거. 미친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0분의 0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일단은 무슨 꼴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가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 잘 보세요. 나중에 얘도 또 야사비로 빠르게 푸는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자, 봐봐. 이 분모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다이나 뭐가 나오냐? 분모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0. 분자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0분의 0꼴이구나. 그럼 봐봐. 결론은 여기서 누가 없어져야 되냐면, x가 1로 갈 때 0 되는 거니까, 야, x가 1이 될 때 0 되는 거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거죠? 1이 그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x-1. 그러니까 결론은 x-1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돼. 0으로 가는 놈들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극한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얘랑 얘랑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수분해를 해요. 뭘 한다고요? 인수분해. 여기서 인수분해 하면은 얘는 뭐 x 플러스 4, 분모는 x-1. 자, 분모도 x로 묶으면은 일단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분자도 인수분해했고 분모도.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없애면 되는 거야? x-를 없애면 되는 거야. 이렇게 0으로 가는 놈들. 이 0으로 가는 놈들이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대입하면 돼요. 틀어가니까. 그럼 몇이 나오냐? 1 더하기 다니까 분모는 5가 나오겠고, 이건 1이죠. 1 대입하면 1 더하기니까 2죠. 답은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약분돼서 0으로 가는 놈들이 없어지게 만들면 쉽게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아주 심플하게 그릴 수가 있죠. 이 그래프 그리기 사실 우리 뭐 이런 그래프 배운 적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배운 적 있어요?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뭐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런 0분의 0꼴일 때 0으로 간 놈이 약분이 돼버리면은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꼴이 있어요.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꼴이 있겠고, 두 번째 뭐냐면 유리화시켜서 없어지는 꼴이. 그게 2번이에요. 두 가지만 익히면 돼, 머릿속에서.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띠리딘 띵띵띵. 자, 얘도 보면은 분모 분자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도 뭘로 가죠?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도 2 대입하면 4 더하기 5, 9죠. 3 빼기 3이니까 0으로 가요.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봐봐. 얘는 인수분해를 가지고 x-을 약분하기 어렵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0으로 가는 놈들 사라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 얘는 어떻게 하면 얘가 약분할 수 있냐면 얘를 유리화시켜요. 분자를. 분자를 유리화시키면은 이게 이렇게 약분되도록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루트가 들어간 꼬이들은 봐봐, 루트가 안 들어간 꼬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인수분해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유리화시키면 나와. 그러니까 얘를 분모 분자도 곱해 이렇게. 그러면 약분이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뭐 유리화를 하든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든 목적은 뭐냐? 0으로 가는 놈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약분돼서 사라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사라지더라. 이거는 유리화를 시키니까 0으로 가는 놈들이 약분에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다 식을 변형을 하는 이유는. 그러다가 루트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 분모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다 안 알려준단 말이야. 학교에 가면 수업하면은 그냥 해. 왜 해요? 몰라. 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뭐 유리화를 하고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0으로 가는 놈들이 약분해서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목적이 그거야 지금. 걔 때문에 연산이 안 되니까. 그럼 요거 위에 계산하면 뭐 나오냐? 승준아.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9죠? 그럼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9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해서 얘가 약분대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0으로 가는 놈들이 사라져야 돼. 결론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보면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써보면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인수분해 하겠고 분모를 좀 쓸게요. x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문제인데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유리화를 했는데 선생님 얘는 왜 인수분해했는데 얘는 왜 유리화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2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유리화 시켜서 x 마이너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다 수렴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왜 이때는 인수분해하고 왜 이때는 유리화하냐?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은 0으로 가는 놈들이 약분해서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런 단위식 나오면 또 인수분해하고 무리식 나오면 유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3 더하기 3이니까 밑에는 6이 되겠고 여기 2 대입하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돼서 4가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봐봐. 0분의 0꼴의 계산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벌써 넣어야 돼. 결론은 0하고 0으로 가는 놈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결론은 약분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야. 0분의 0꼴은 위에 0으로 가는 것과 분자, 분모의 0으로 가는 놈들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첫 번째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유리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약분돼서 사라지기만 하면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을 배우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할 건데 자 2-1번 하나 풀어보세요. 2-1번에 1번 하나 풀어보시고 2-2번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게 지금 두 가지 꼴이죠. 인수분해에서 없어지는 꼴하고 밑에는 유리화에서 없어지는 꼴. 요 두 개만 잘 해도 일단 0분의 0꼴의 주인공은 이렇게 0분의 0꼴 극한값은 이렇게 연산하면 되는구나.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있는 거죠. 얘 주인공이에요. 0분의 0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지겹게. 그 좋지 않냐? 야, 그래도 얘는 이제 중간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 책 하는 내내 나와요. 그냥 계속 똑같은 놈이. 그래서 0분의 0꼴을 잘 파헤치자.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는 꼴을 파악하는 거야.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지 보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0분의 0꼴이 나왔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민이는 좀 기억 좀 나냐? 우리가 이거 한지 좀 되긴 했죠? 응? 이거 우리가 그때 했었냐? 겨울방학 때 했었나? 다시 들으면 또 기억날 겁니다. 중간에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너는 수원을 더 많이 기억하긴 한다. 그래도. 근데 보통 너는 이제 남들과 좀 반대로 가는데 애들 수원 겁나 싫어해. 솔직히 말해서. 가르쳐보면요. 진짜 수투는 선생님 제가 수투를 하면 했지 수원은 진짜 손도 대기 싫을 수도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2학년 1학기 때 가르칠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2학년 1학기 때 너네 잘 생각해봐. 1학기 때 야 수원 항상 어려운데 거기도 뭐가 붙냐? 확통이 붙잖아. 애들이 거의 뭐 수학을 되게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근데 수원할 때 어려운데 확통이 붙으니까 이게 뭐 카오스죠. 한 개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개 붙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 이때 해봅시다. 이거 풀고 이제 이게 인수분해 되지? 뭐로 되냐? 우리 성준아 분자 인수분해 하면 분자요? 응. x 마이너스 2 응. x 플러스 4 그죠? 그럼 이제 밑에 x 마이너스 있잖아. 약분 이게 타고 대입하면 몇이냐? 뭐요? 그래 이게 답이야. 쉽죠? 이게 기본이 다 인수분해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거는 뭐 해야 되죠?
유리화. 이 0으로 가는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그럼 분자는 x 플러스 1에서 4를 빼니까 뭐가 나오죠? x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정확히 약분하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꺼져. 대입하는 거죠. 3 대입하면은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핵심이 뭐냐? 딱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첫 번째는 그래프 놀이를 막 했어. 근데 오늘 놀이는 뭐냐? 그래프 안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는 게 핵심인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렴하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식을 변형을 시켜주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극한값을 구해야 돼. 특히 이 0분의 0꼴 아주 중요한 0분의 0꼴 주인공. 주인공은 두 가지 꼴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 하는 거? 인수분해해서 0으로 가는 거 약분하는 거. 두 번째는 무리수 나오면 어떻게 했다? 유리화시켜서 0으로 가는 거 약분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어렵죠? 이거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가요. 언제까지 가냐? 이 수도 끝날 때까지. 0분의 5. 맞죠?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게 계속 갑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하고 계산하는 것만 잘 알면은 이 뒤에 갈 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조금 더 복습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